부자 되세요 슬기로운 장사생활 제2부에서는요 북한에서 온 장사 천재들 남한에 와서 맨바닥부터 시작해서 나만의 사업을 성공시킨 두 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네, 제 옆에 멋진 옷을 차려입은 여성분도 있고요. 네. 그 옆에는 또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를 해도 될 남성분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셨어요. 오늘도 사실은 장사하시느라고 정말 바쁘신 분들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각자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장 대표님부터요. 북에서 온 장놈 평양만복식품 장유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 함경도 무산에서 온 칠보각 평양냉면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지금 설 대목이실 텐데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보름 전부터 바빠 죽는 보름 전부터요. 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좀 너무 많으셨어요? 바쁘셨어요? 순대 만들어야지, 언감자 떡비 지어야지, 송편 만들어야지, 사탕 만들어야지 하는 게 너무 많고 오늘 아침 새벽에 여기 오기 전까지 4시에 일어나서 기정떡, 심떡을 만들어 택배 보내놓고 왔습니다. 바쁘셨군요. 네. 우리 하 대표님은요? 저도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설 때 되면 저희 식품을 또 많이 찾거든요. 선물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택배가 사실 월요일 날 끝났습니다. 이게 물량이 어느 정도 쌓이고 이러다 보면 또 이제 택배가 늦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택배하고 지금은 또 이제 가게 설 전에 이제 가족들이 만나니까 그렇죠. 가게 때문에 좀 많이 바빴습니다. 그러시면요. 예. 바쁘시겠네요. 하여튼 두 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두 분을 딱 옆자리에서 보니까 네. 무슨 북한어로 말하면 영화 배우로 본 것처럼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조사를 차차차 해보니까 네. 두 분이 다 남한에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또 여러 방송, 잡지, 신문, 기사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우리 장 대표님은 북한에서 온 장금이로 유명하시잖아요. 예. 그럼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어요. 어떤 프로그램 주로 출연하셨나요? KBS라든가 그럼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한번 쿨로 예. 그거 그 한 8년 전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 전 세계에서 9,000명 와. 동안 데서 17등에서 탈락을 했어. 17등. 그래도 17등까지 가느라고 등수가 뭐가 중요한가요?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진우 대표님도 남한에서 정말 유명한 분이세요. 네. 이런저런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셨죠? 이제 뭐 저도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가리지 않고 안다면서. 근데 저도 사실 고향이 그 양강도 해산인데 두 분의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언성 탄강마을에서 왔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함경북도이라는데 저는 무산이라는 무산.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 생각 많이 나실 텐데 두 분은 어떠세요? 요즘은 어떠세요? 좀 고향 생각 많이 나세요? 아직도 나죠. 나고 뭐 저희는 여기면서 배불리 먹는데 그쪽 편에서는 진짜 뭐 명절 때도 밥 한 그릇 먹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나죠. 네. 하 대표님은요? 거의 진짜 죽을 때까지 안 생각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았던 그 환경에서 우리가 직접 이제 거기서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도 엄마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두 분도 고향 생각 안 하시려고 더 일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장유빈 대표님이 고향이 한강마을이라고 하셨는데 온성에. 탄강마을에서 자랐으면 대표님도 어렸을 때 어떻게 탄강에서 일을 하셨어요? 17살에 졸업을 해가지고 탄강일을 했죠. 남자들하고 같이 석탄 캐고 삽질하고 꽃갱이질하고. 그 지금도 잘합니다. 어떻게 결혼 전에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셨는데 또 결혼 후에는 더 힘들어졌다면서요? 그렇죠. 더 힘든 게 그 남편 폭력. 9년 동안 제가 좀 결혼을 빨리 했어요.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9년 동안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중국으로 갔죠. 그렇죠. 가다 죽으면 어찌고 거기서 맞아 죽으면 어찌고 하고서래 나온 거죠. 그럴 바에야 나가겠다. 그러셨군요. 우리 하진우 대표님은 딱 봐도 이제 북에서도 성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벌써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세요? 출신 성분이 많이 이제 그 한 중간 정도 되는 계급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외화벌이 사업을
근데 사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저희도 힘들게 살았어요.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그 기름 개구리 잡아다가 예, 예. 정사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보통 이제 북한에서는 기름개구리 자체가 이제 못 잡게 하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보호동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그 외화보리에서 이제 직접 우리는 중앙당 자금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명목으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북한 전역에서도. 그래서 저희만 그 허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을 막 단속도 하고 우리가 직접 양식도 하면서 이제 중국 쪽에 외화보리를 수출했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대부분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두 분도 북한에서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여성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결혼했던 시기가 1990년대죠. 네, 94년. 그때 당시 이제 전체적이진 않지만 북한 남성들이 그랬어요. 마른 명태하고 마누라는 두드려야 제명해야 돼. 해야 된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그때 당시는 약간이 그런 것들이 있어서 폭력이 한 집 건너 한 집 정도로 저희도 일상화됐는데 장유빈 대표님께서 이렇게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중국으로 도망을 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중국에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중국에 있다가 3년 있다가 한 번 또 북송됐었어요. 아이고, 저런. 예, 그랬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그 누군가 또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냥 버짐지고 용기를 시내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말도 모르면서 식당 일을 했죠. 예, 그때로부터 7년을 중국에서 식당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막 배웠어요. 굴을도 배우고 요리하는 것도 뭐 원래 북한에서부터 했으니까 그냥 무대폴로 접어들었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9년 동안 요리를 하다. 아니, 그러면 9년 동안 요리하시고 거기서 계속 계셨으면 안정적으로 계속 사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행을 결심한 계기는 뭐예요? 저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예, 그 친구도 무산 친구인데 걔가 언니 한국 오라. 자꾸 거기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지 말라고. 아, 그분은 들어와 계셨고.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거기 가면 때리지 않냐? 잡아가지 않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남조 선면에서 그러지 않냐 했더니 그런 미개한 소리를 하지 말래요. 빨리 오라 해서 그래 제가 왔어요. 우리 하 대표님은 저 기름개구리 말고도 브로콜리도 하셨다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저희도 이제 진짜 남들이 다 겪었다고 하는 그것보다 저희는 좀 더 많이 그 풍파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남보다 좀 빨리 철이 들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게 이제 그 중국 쪽 사람들이랑 이제 계속 어떻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처음에 이제 그 부탁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자기랑 지인 가족이 있는데 사람들이 북한에서 지금 어렵게 살고 있다. 좀 연결만 좀 시켜달라. 아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또 이제 거래 상대방이잖아요.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럼 이제 좀 찾아봐 달라. 그때 제가 이제 중학교 한 3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좀 뭔가 이제 보위부라든가 이런 감시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항상 감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유일하게 그 어린애니까 그런 걸 좀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탈북을 도와드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전화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이분들이 이제 가족이 한국에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집에 갔을 때 와 진짜 이게 뭐 대부분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집에 들어가서 멍둥이를 휘둘러도 집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 네, 그 정도 진짜 못 사는 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 막 진짜 7일 넘게 굶고 막 동생도 이제 가마솥 열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막 한숨 쉬고 이제 방에 들어와 눕고 막 이런 걸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게. 그래가지고 제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뭔가 그때는 좀 그 오지랖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분들을 처음 이제 도와주게 된 계기가 이제 제가 탈북 브로커가 된 그런 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사실은 탈북 브로커가 없다면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중간 소개자잖아. 이 브릿지가 다리가 없으면 탈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탈북 브로커로 살다가 본인이 한국으로 와야겠다. 나는 탈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그렇게 이제 부모님 몰래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제가 탈북 브로커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대 초반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이라든 게 보통 그 국경 연선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무산군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이제 그쪽에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무산 아니면 뭐 해상, 뭐 온성 여기 딱 정해졌다고 이제 루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013년도에 전국 수배령을 받게 됩니다. 아하. 예, 이게 그 무산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탈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그룹화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전국 수배령이 붙으면서 이제 저를 잡기 위해서 중앙당에서 이 그룹화가 형성돼서 내려오는 거. 아. 예. 그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보름 전에도 이제 한국에 엄마가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동생이랑 자기 따님을 데려가는 그분을 도와드린 게 딱 보름 전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딱 중국을 넘어서 가지고 태국까지 왔을 때였거든요. 보름 만에. 그거를 마무리 짓느라고 사실은 이제 저를 도와주던 분들이 거의 다 잡히고 아이. 저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도망을 치게 됐는데 운 좋게 이제 살아남았던 거죠. 그럼 어떻게 예. 가족들은 다 같이 왔어요? 모았습니다. 이제 오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벌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사업을 하셨다 보니까 이제 도망쳐 나오면서 이제 아버지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댔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법 같은 데서 좀 일을 많이 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탈북 브로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신매매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 중국을 보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을 보냈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제 인신매매법에 걸어가지고 이제 2명 이상부터 총살. 이제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라고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좀 큰 결정을 했죠. 그냥 있는 거 그냥 모든 거 다 버리시고 그냥 저를 살리겠다고 저의 손을 잡고 그냥 둘이 무작정 떠났어요. 네, 그때는 저는 이제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이제 브로커 역할을 했지만 제가 또 정작 떠날 때는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이런. 그쵸. 그렇게 이제 거의 산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산을 넘어서 백두산을 통해서 저는 탈북을 했습니다. 아빠랑 같이. 아, 근데 사실 저도 힘들게 한국으로 왔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저는 잽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유빈 대표님은 북한에서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해서 돈도 많이 버셨는데 공안의 단속을 피해서 탈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 우리 하진우 대표님은 탈북 브로커 일을 하시다가 본인도 이제 탈북을 선택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은 남한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저는 지금 남한에 온 지 16년이고 16년. 예, 고향 나온 지는 26년 차. 그렇군요. 하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2년 됐고요. 횟수로는 이제 13년 차입니다. 예, 좀 오래됐네. 예. 네, 북한에서 이렇게 나서 자란 두 분이 어떻게 남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장유빈 대표님은 탈북 후에 남한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죠? 요리 학원 다녔습니다.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이셨군요. 하나원에 있을 때 여기 제가 제빵 배워주는 선생님들 들어왔는데 한 50명 했어요. 그 실습을 폴리텍 대학에서. 근데 그 중에서 그 선생들이 북한에서 온 분들이에요. 이 빵을 만지는데 저한테 와서 빵 다루는 솜씨가 남 다르대요. 그것도 어깨 뽕이 들어가가지고 저는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손 안에서 빵을 굴리는 게가 남보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 좋아요. 본인들이 자기네 학교에 오래요. 학원이 있다고. 그래 한국에 나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서류 떼가지고 모르면서 지하철 타고 2시간 반 갔을 거 아니에요. 차로 한번 갈아타고 갔는데 그 학교에서 놀라는 거예요. 학장님이고 뭐고. 자기네 학교 생겨서 10년 됐는데 이렇게 나오자마자 서류 들고 온 사람 처음이래요. 야. 그냥 다녔지. 다니고 보니까 대한민국의 요리 학원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저는 거기 한 곳에만 있는 줄 알고 경기도 우정부에서 군포로 2년 반 다녔을 거야. 의정부에서 군포로요? 예, 창동에서 한 번씩 갈아타면서. 아유, 꽤 먼 거리인데. 예, 그래도 북한에서 교통이 없어 걸어 다니던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뭔가 생각이 뭔가 좀 힘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취직해서 돈 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요리 학원을 굳이 다니신 이유는? 학원 6개월 다니고 그리고 학원 다녀서 3개월도 안 됐는데 거기서 또 북한 사람들을 위한 최초 요리 학교 전문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세터민들 위한. 그러니까 제가 또 요리 취미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사서 꼬시더라고요. 하겠습니다 해서 거기서 2년제를 다녀서 2년 반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학원은 6개월이면 졸업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간 게 또 요리 강사로 들어간 거예요. 자격증을 6개월간 땄으니까. 그러니까 요리 강사 하면서 저녁에 야간 대학을 다녔죠. 아유. 너무 즐거웠어요. 야,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듣기도 그래요. 북한에서부터도 이미 어머님과 같이 음식을 만들던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배우다 보니까 배우는 것도 좋은데 내가 또 강사가 돼서 북한 음식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그 폭이 넓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특별히 가업을 이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떨어져서 본 게가 엄마가 음식하는 걸 봤잖아요. 그때 엄마 아버지가 투잡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투잡. 일을 두 가지를 하셨다. 예, 아버지도 탄광이라고 저녁에는 와서 이렇게 뻥튀기, 이 강냉이를 튀는 거. 그때 북한에 별로 없었어요. 그걸 하고 있어요. 엄마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상점 격리를 그 나라에서 운영한 상점 격리를 하면서 집에서 심떡, 상과자, 꽃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살에 결혼할 때도 빨간 우리 북한 분들 알아요. 여자들이 어려서 시집 가는 건 그 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서로 데려가려 해요. 맞아요. 지금은 뚱뚱해도 그때 날씬했거든. 그래서 그래서 시집을 빨리 가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뼛속부터 요리와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하신 것 같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진우 대표님은 북에서 장사하신 경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셔서 그런가? 남한에 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약초 장사도 좀 많이 했었고요. 약초? 네, 시골 다니면서 먹고 살려고 이제 그때는 어렵게 살 때다 보니까 중학생 때 이제 학교 끝나면 자전거 타고 한 40km를 갔어요. 한 8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거기 가서 약초를 사가지고 시내 같은 데 가서 팔면 좀 이윤이 좀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이제 나무 장사도 해보고 좀 장사를 좀 많이 해봤어요. 북한에서 한다는 장사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왔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장사를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좀 다르던가요? 이게 참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았죠. 자신감 가지고는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북한에서 제가 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도움은 됐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그냥 돌발적으로 여쭤볼게요. 많은 도움이 됐지만 막상 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노동으로 하는 일들을 해보니 뭔가 쉽진 않더라. 뭐가 이렇게 좀 제일 처음에 어렵던가요? 일단 처음에 제가 지금은 좀 서울 말씨를 많이 쓰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서울 말씨를 잘하시는데. 사투리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어려웠던 게 적응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적응. 네, 제가 이제 막 사투리 막 쓰고 이제 언어적인 한경도니까, 예, 한경도니까 저희 억양이 좀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얘기하는 게 남들이 들을 때는 이제 화가 나서 막 노사하고 이러니까 회사 들어가니까 막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 목소리 좀 낮춰서 얘기하라고, 예, 막 이러면서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일단 말투부터 바꾸자. 말투. 예. 솔직히 우리 북한에서도 그런 말 하거든요.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예.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환경의 차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가깝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약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 사람은 금방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면접 보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무섭죠. 초반에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말투 적응이 제일 첫째로 필요하고, 저도 북한에서도 정말 우리 하진우 씨만큼보다 더 많이, 왜냐면 연륜이 있으니까 장사를 많이 했고, 또 남한에서도 장사도 해보고 아르바이트도 많이 해봤는데, 북한에서는 이게 장사를 하면 이제 북한 당국이 다양한 이유로 뺏어가잖아. 예, 그런데 남한에서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여도 막 트집을 잡아서 뺏어가진 않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세금을 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충격이었어요. 하진우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보통 이제 북한에서도 우리가 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로비 같은 거 좀 하거든요. 네. 일부러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막. 그렇죠. 네.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약초 같은 경우에도 좀 뺏길 위험성이 좀 많거든요. 이제 중국에 밀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소들 통과할 때 이제 그 고양이 담배 한 각씩 이제 주고 막 이런 거 있죠. 로비.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가 번 만큼
부가세 내면 되고 예, 세금만 내고 소득세 내면 되고. 근데 이게 큰 것도 아니고 내가 버는 일부분의 몇 %만 가져가니까 내가 이제 마음 놓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와 이거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약초를 샀는데 이거 다 뺏기면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진짜 처음에는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솔직히 무상몰수당해도 말 못하잖아요.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당일 안 하면 좋 네. 아,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뭐 마술 수도 있죠. 잡혀가서. 예,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이 내가 그냥 진짜 너가 장사만 열심히 해라는 그런 조건들을 딱 만들어주니까 이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장 대표님께서는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어떻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한국 오자마자 1년도 안 돼서 사기 당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기를 당하는 게 참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신 거예요? 모르겠어. 제가 저 지인들이 그러더라고. 장 선생은 생각이 없는 건지 성격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1년 돼가지고 1년 나와서 1년 안 돼가지고 자동차 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리 학원에 취직을 했잖아요. 사대보험 회사에 차를 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누군가 차를 빼달라.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명의를 옮겨간 데서 빼준 거예요. 2,600짜리를. 근데 그때 요리 학원이 2010년도 이때는 월급이 1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할부가 70몇만 원 빠지니까 20몇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우정부에서 종로로 또 출퇴근했거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 끝내 그 사기를 당해가지고 해외를 튀었어요. 도망쳤어요. 네, 도망쳤는데 그에 대한 그 가책감도 없고 파산 신청해라 이러더라고 나보고. 내가 파산 신청도 금액에 따라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그걸 갚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압류도 들어왔어요. 저한테 가게를 하는데 빨간 딱지 뭔지 그때 알았어요. 들으시면 있어. 드라마에서 봤는데 집에도 붙이고 막 가게 이 단말기도 막 이렇게 차단을 하고 압류를 가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어쨌든 또 뭐 어떻게 돈을 빌려가지고 갚긴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뭔 일이 터져도 그걸 고민을 안 하더라고. 해결을 해야면 되지. 하면 되지. 이미 터진 일이니까. 터지니까 그거에 대한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당하겠죠. 아이고, 그렇군요. 자, 하여튼 어쨌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고, 예, 긍정적이신 거. 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갑자기 일부에서 살펴봤던 장사비 제게 생각납니다. 자, 그렇게 학교 졸업 후에 사기도 다 극복하시고 장유빈 대표가 드디어 개업을 하십니다. 어떤 식당 차리셨습니까? 아, 제가 그 평양 손만두라고 있잖아요. 평양 손만두. 예, 만두. 예. 만두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하냐면 대한민국은 그 고기가 많잖아요. 네. 육류가 흔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사골 육수, 뼈 육수를 내고 막 이랬는데 저는 우리 북한에서는 고기가 흔해서 흔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채 육수를 내가지고 칼칼하게 시원하게 예, 그렇게 해요. 만두는 직접 만들고. 아니, 근데 저기 고향은 평양이 아니신데 어떻게 이름은 평양 손만두라고 지으셨어요? 그렇잖아도 저희 고향 사람들 너 집이 평양이래. 평양이랑 말해야 사람들이 인식이 탁. 아, 돼요. 어떤 북한 음식이다라는 어떤 상징성을 주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 분들이 가게 와서 이래요. 아 진짜 사장님 이게 북한에서 이렇게 먹어요 이래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먹을 수도 없지만 북한 여자가 하는 한국인이 입맛에 맞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한국에는요, 저는 와서 제일 놀랐던 게 만두피라는 거를 파는 거예요. 그뭐 그렇죠. 북한으로 말하면 만두 껍데기잖아요. 예. 북한에선 저는 손으로 다 이렇게 돼서 여기 대표님처럼 빚어야 돼요. 근데 자고로 음식은 뭐예요? 손맛이에요. 그렇죠. 그 만두피는 기계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북한 여성이 하는 손만두 맛이 달랐을 것 같고 그래서 인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식당을 하다가 갑자기 또 통일음식문화연구원을 열어서 또 요리 전문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야 크게 놉니다. 유럽에서 열리는 그런 요리대회도 나가셨다면서요? 정말 진심이셨구나. 아니 근데 아세아도 아니고 유럽에서 열리는 요리대회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아 그거 제가 그 신문을 보고 나가서 제가 마스터 셰프 코리아도 네이버 다 보고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용감하죠. 대단하시네요. 예. 네. 그냥 철판 깔고 막 접어들었어요. 그래 유럽에 나갈 때도 그 호텔 조리장들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대한민국 사람 다 키 크잖아요. 예.
아니, 왜 웃으세요? 네, 쓸데없이 커. 뭐 대가리 없이 커요. 예, 그래 또 괜찮게 생겼잖아요. 그분들 5명이 저 혼자 여자 혼자 그것도 북한에서는 아줌마가 유럽에 나갔어요. 제 자비로 1,000,000원씩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를 쓰게 안 보지. 키 작지, 뭐 아줌마지, 뭐 아가씨 뭐 좀 인기라도 있겠는데 아줌마지 하니까. 근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지. 투지, 열정, 아, 열정. 끈기.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하면 된다는 그 각오로 가지고 유럽 갔는데 진짜 우리는 조리를 할 때 조리화를 신고 하잖아요. 군화 같은 거. 그 이 남자들이 짐 끌고 다니고 똑같이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유럽 문화는 빵 문화잖아요. 네. 근데 한국인은 밥이잖아요. 근데 유럽의 주방에 가게 되면 밥 할 수 있는 밥솥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나 이 경력이 있다 보니까 해서 밥을 하루 새겨주니까 이 남자들 일주일 만에 저를 인정하고 장 여사님 최고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랬더라. 그래 장 여사라니까 또 우리 북한어로 말하면 좀 나이 있는 분들은 호칭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장 여사라 하지 말라고. 차르. 아, 그렇군요. 야, 이게 두 분이 공통점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일단 말씀 들어보니까 두 분 다 공통점이, 아니, 내가 북한에서 이런 것도 했는데, 내가 이런 걸 못하랴? 예. 그런 어떤, 뭐랄까요, 패기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두 분 다 음식 장사하시고, 요리 경연에 나온 경험이 있으시고, 텔레비전도 나오시고, 한국 오시기 전에 중국에서, 우리 북한에서 두 분 다 장사하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죠? 그러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장사 경험이 한국에 와서 장사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하진우 대표님 어때요? 도움이 됐어요? 많은 도움이 되죠.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력갱생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숙명적인 네, 강미결 씨 말고 우리는 안다. 그런 걸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모든 걸 시작하기는 쉽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요즘 한국 청년들 보게 되면 사실은 뭐든지 시작하는 게 어려워요. 예? 하기 전에 돌다리를 한 100번 두드려보고. 너무 마음이 잰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우리는 거의 생존을 위해서 이제 살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나도 쉽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진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공감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요 장사를 안 해도 회사를 다니면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지만 북한은요 장사라는 게 삶과 죽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강인한 성격들이 두 분이 사업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탈북민들 중에서는 또 남한에 처음 와서 장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장사를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 대표님처럼 성공하는 분들보다는 좀 아쉽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런 이유를 하진우 대표님 대신해서 대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실패하는지. 근데 저도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으로 나와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저도 창업을 한 지 한 8년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도 한 5년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번 다시 이런 걸 안 하면 된다. 예, 물론 더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쉽게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자본주의 사회는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이제 경쟁에서 벌어지게 되면 그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진짜 거의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를 했는데도 성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거의 한 5년 넘게 진짜 방황을 했던 적도 되게 많았어요. 예. 제가 잠깐 이렇게 조사해 온 게 하나 있는데 이 탈북민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제일 안 되는 게 실패 요인이 1번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금 조달, 마중물이 없다. 2번 극심한 경쟁. 굉장히 경쟁이 극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탈북민 분들 사이에서도 좀 경쟁이 있겠죠. 아무래도 북한 음식 같은 경우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어떤 사업의 소재로 쓰신 분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장 대표님 말고도. 그러니까 뭔가 탈북민들 경쟁도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경쟁이 안 돼. 사실 우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할 상대는 이미 기존의 그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경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안 나오고 이미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단골이라고 이미 있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굴러가다가 이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진짜 좋은 제품, 효과 있는 제품 만들었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뭔가 뭐 학연, 뭐 이 지연 이런 게 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저희 아빠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내가 스스로 혼자 다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가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분들보다 사업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낮죠.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야 되는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 혹시 두 분은 그런 지원 혜택들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우리 북한 분들 준다고 해서 혜택 준 건 아직 받아는 못 봤어요. 그래서 모두들 저 북한 분들도 그래 남한 분들도 북한 사람들 혜택을 많이 주지 않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는데 없어요. 알고 계신데 일부러 안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말 모르셔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음. 받으려고 하면 그 조건이 또 안 맞아요. 조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고 뭐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해야 되고 4대 보험 회사 돼야 되고 이런 게 되는데 1인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죠. 하 대표님. 이게 이 문제가 가장 심한 거지. 이제 우리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한국에서 나서 자란 젊은 친구들은 SNS 같은 데 많이 이제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제 북한도 인터넷. 북한도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이 많이 활성화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탈북민 대부분이 중장년층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아까 장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은 있긴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내가 들어가지고 정보를 알았어요. 들어가 보면 이미 끝나 있어. 예.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조건. 이게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네. 조건이 있을 리가 사실 없거든요. 근데 또 너무 조건이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걸 수도 있고, 이게 그래가지고 저도 혼란스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게 정확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은 많이 해야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민이라 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그 통일부에서 이제 남북하나재단이라는 데서 한 2천만 원 정도 이제 그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정부 지원죠. 많은데 이거를 받기가 진짜 10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처럼 이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운 거고, 뭐 북한에서 와가지고 가점은 없습니다. 근데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정도 정부 지원서 받았거든요. 예. 네,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홈쇼핑 같은 것도 해가지고 이제 매출도 1시간에 한 1,000만 원씩 팔아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진짜 남보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그냥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 뭔가, 저도 이제 북한에서 21살까지 북한에 살다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머리가 아직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아직은 북한이에요. 근데 이거를 바꾸고 진짜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뭔가 이제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글로 적고 이거를 풀어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라는 걸 써야 되거든요. 정부 지원서 받으려면. 이게 엘리베이터 스피치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서 딱 내릴 1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그 팩트를 이 사람한테 딱 전달해야 됩니다. 심사위원한테. 그래야 이 사람이 그 많은 한 몇백 책 되는 그 사업계획서 중에서 저 거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솔직히 우리가 탈북민들이 이거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고. 이게 남한 사회라는 게 탈북민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북한에 남한에 있는 젊은 사람들도 그 국가 지원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으니 그 경쟁률이 치열한데, 남한은 또 그런 게 있어요.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해요. 이 사람이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해서 주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요, 우리 아버지가 도당 책임 비서면 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구조가 다른 데서 살다 왔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그런 국가 지원을 받는 게 조금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죠.